자, 무선설비 기사, 산업기사 과목 중에서 제2과목입니다. 자, 우리가 산업기사에서는 무선통신기기가 이름이 바뀌었죠. 무선통신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기사는 기존에 있던 과목명으로 무선통신기기다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제2과목이에요.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산업기사에서 무선통신기기가 무선통신 시스템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일부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이게 시스템 분야에서 그 기사죠. 시스템 분야에서 나왔던 일부 중요한 문제들이 산업기사에 흘러 들어오면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과목명으로 바뀐 거죠. 특히 이제 이동통신이라든지 공공안전통신망 뭐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추가된 내용들을 11장에다가 모아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사도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추가돼서 근래에 나왔던 문제들을 11장에다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재를 만들어놨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1장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죠. 1장은 변복조 이론이에요. 이게 변조의 종류, 변조죠. 이게 변조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변조의 종류마다 각각 특징들이 있죠. 그런 그 특징들, 그 다음에 변조 기술들, 그 다음에 복조 기술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송 속도 구하는 문제도 이제 추가가 돼서 정보통신 쪽에서 흘러나오는 문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채널의 용량 이런 구하는 문제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이 교재에 다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충실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조 이론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이 1장인데 이 1장을 수업할 때 천천히 자세하게 공부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출제 경향을 보시면 평균 4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요. 기사는 5문제 이상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평균적으로. 많이도 출제될 뿐더러 다른 과목에서도 이 변복조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과목인 디지털 전자회로라는 1과목이 있죠. 여기서도 순수한 회로 쪽의 문제보다는요. 변복조 파트, 그 다음에 발진기 파트, 이런 파트, 그 다음에 펄스 회로 이런 파트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순수 회로 쪽보다는 발진기나 변복조기, 그 다음에 펄스 회로 이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변복조 문제가 3문제 정도 나옵니다. 전자회로에서 3문제가 항상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4문제, 5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3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4문제, 5문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장을 충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시스템 운용이라는 과목이 또 하나 더 있죠. 거기서도 변복조 기술이 한두 문제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1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장을 충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챕터들은 이제 기존에 나왔던 챕터들인데 요즘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한 문제가 나올 둥 말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장, 기존에 있던 이 7장이 또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1장과 7장과 11장, 여기서 주로 나오고 있어요. 7장의 내용은 마이크로웨브 다중통신이라고 해놨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웨브파의 특징. 기존에도 잘 나왔었죠. 특징을 물어봐요. 그 다음에 중계 방식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중계 방식. 마이크로웨브 때 중계 방식이 있어요. 그 하나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다중화죠. 다중화의 종류가 있었죠. 다중화에 FDM, TDM, CDM 뭐 이런 기술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다중화 기술들이 꾸준하게 지금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이동통신 파트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원래 이제 시스템에 있던 내용들이 이제 기기 쪽으로 바뀌면서 옮겨온 내용들이죠. 이동통신에서는 이제 페이딩이 뭐냐? 그 다음에 페이딩 방지책이 있죠. 대표적인 게 다이버시티 같은 거 있죠. 합성법이라는 그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이동통신의 기술 중에서 핸드오프 기술이 있죠. 핸드오프 또는 핸드오버 기술 같은 말이에요. 이런 기술들, 그다음에 로밍 기술 이런 걸 단답형으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의 문제들, 그다음에 핸드오프의 종류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동통신 기술 중에 스펙트럼 확산 기술이 있어요. 다이렉트 시퀀스라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FH라고 해서 주파수 호핑 기술이 있죠. TH라고 해서 타임 호핑 기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혼합한 기술도 있고, CM이라는 기술도 있고,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펙트럼 확산 기술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에서 요즘 들어서 자주 나오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술이 있죠. 4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OFDM 기술이 있죠. OFDM이라는 변조 기술이 있어요. 이런 기술이 빠지지 않고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세대 이동통신 기술 중에 다중 안테나 기술이 있죠. 마이모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 안테나를 여러 개 이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보내가지고 처리하고, 수신단에서도 안테나를 여러 개 설치해서 동시에 여러 데이터를 수신하는 이런 기술을 마이모 기술이라고 하죠. 이런 기술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파트에서 들어오는 이런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7장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법장치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항법장치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새로운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줄기차게 잘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계기 착륙 장치라고 하는 ILS, 계기 착륙 장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잘 나왔다가 뜸하게 안 나왔다가 요 근래에 또 다시 나오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계기 착륙 장치라고 하는 ILS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레이더 기술이 나오죠. 그래서 레이더 기술들이 나오는 것이 7장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 7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는 파트를 집중 공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학교 가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11장 기타 출제 경향 파트예요. 여기를 좀 지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타 출제 경향 파트 문제에서 이제 잘 나오는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를 한다면, 요 문제는 이제 잘 나오는 건 아니고 가끔 한 문제씩, 물론 이제 뭐 버리셔도 될 만큼 가끔 나옵니다. 텔레비전, TV죠. 방송 기술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DMB죠. DMB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고해상도 TV라고 했죠. 해서 HD TV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울트라를 써가지고 UHD TV. 이런 기술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술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통신 쪽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인데, 이제 무선 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요거죠. 공공안전통신망. 요거는 트렌드예요. 공공안전통신망이라고 하는 일명 PSLT라고요. LT. 요거는 이제 시험에 단골로 나오고 있어요. 근래에 나오기 시작해서 안 빠지고 나오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이제 해상 무선통신망이라고 하죠. 해상 무선통신망 LTEM이라고 해서 해상 무선통신망 이렇게 불리우는 LTEM 기술. 그 다음에 철도 무선통신망이라고 하죠. LTER이라고 그래요. 철도 무선통신망. 철도 무선통신망과 해상 무선통신망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술들이 요 근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게 전력 변환 기술이죠. 전력 변환 기술. 이 기술은
과거에도 잘 나왔지만 이 기타 출제 경향에다가 이제 분류를 따로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버터가 뭐냐? 인버터의 정의. 그다음에 컨버터가 뭐냐? 컨버터의 정의. 그다음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고 불리우는 UPS라는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과거에도 많이 물어봤었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이런 경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안테나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이미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무선 기기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안테나 엔지니어링 과목을 먼저 공부하셨다면 이제 이해가 쉬울 건데, 제가 이제 과목별로 먼저 공부해야 될 과목을 물어보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무선통신 기기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무선설비 기사, 산업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는 무선통신 시스템, 그 다음에 기사는 무선통신 기기 과목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이론이 여기 들어있죠. 통신 이론이. 그 다음에 전자회로 쪽으로 가서 공부하시고, 안테나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서 공부하시고, 뭐 컴퓨터 과목, 법규 과목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기사는 이제 시스템 운영은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기기를 먼저 공부하라 그랬는데 안테나 내용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안테나 측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기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테나 엔지니어링 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 과목을 이제 배우시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안테나 측정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 중요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기타 뭐가 나오냐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 태양광에 관련된 자격증은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뜨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 그에 관련된 문제가 여기 기기 파트에 흘러 들어와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용어 정리죠. 잡음이 뭐냐? 잡음이에요. 그 다음에 지연 왜곡, 그 다음에 감쇄,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타 내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선 통신 기기라는 기사 과목과 무선 통신 시스템이라는 산업기사 과목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1장과 7장과 11장을 주로 공부하시면 거의 뭐 합격 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파트에서 또 잘 나오는 파트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측정 파트죠. 이 측정 파트에서는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측정 파트에서 나오는 두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를 풀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